오늘은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름은 껍빗단리, 난수공과 함께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 소설이죠. 이 책은 난수공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고딩 때 처음 접했고 대학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본 책입니다. 그렇다고 난수공 때처럼 감명을 받았던 건 아닌데요. 제가 결말이 찝찝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책의 내용이나 교훈만큼은 지금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가져와 봤어요. 정광용, 1919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등단을 했을 정도로 글쓰기에 뛰어났는데 특이한 게 첫 작품은 소설이 아닌 동화였다네요. 이후 작품 활동보다는 더 넓은 곳에서 문학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전쟁으로 인해 금방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유학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럼에도 문학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하기로 마음먹었고 죽는 그날까지 서울대에서 작가이자 학자로 나왔습니다. 정광용 작가는 69세라는 다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집과 장편소설 그리고 논문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어요. 특히 글을 쓸 적엔 논문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소설은 대부분 직접 경험한 것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책 껍빗단리 또한 그가 살아온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니 그는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처럼 소설가보단 학자로서 역할이 더 컸던 국문학자이기도 한 인물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껍빗단리는 이인국이라는 기회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잘 보시면 껍빗단리의 리가 이인국의 성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건 껍빗단은 무엇이냐? 바로 대장을 뜻하는 영어 캡틴이 러시아어로는 카피탄이라고 합니다. 이게 와전되면서 껍빗단이 된 거죠. 그럼 그가 정말 캡틴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한 남자인가?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주인공 이인국은 원래 평양에서 잘 나가는 외과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제국대학을 졸업하며 외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뼛속까지 친일을 외치기 시작했죠. 일본인 전용 병원을 차리고 집에서도 일본어만 사용했으며 심지어 딸 이름까지 일본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일본을 사랑했죠.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아닌 친일이 가져다주는 돈을 더 사랑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아무튼 그는 전형적인 친일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친일을 했냐면 하루는 병원에 춘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실려왔는데 사상범에다가 돈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게 중요해요. 돈이 없어 보여서 그냥 내쫓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 이인국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광복을 맞게 된 것이었어요. 영원할 줄 알았던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선언하자 소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졸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된 이인국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인국은 과거 자신이 내쫓았던 그 춘석의 손에 이끌려 형무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던 회중시계를 빼앗기고 구타에 폭언에 온갖 수모를 겪게 되었어요. 꼴 좋죠? 이대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정말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이인국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감옥에서 전염병의 일종인 이질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과거의 감옥이 위생상태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넣다 보니 당연히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수감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했던 형무소장은 이인국을 불러 환자를 살려내라 명령합니다. 이인국은 여기서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해 환자들을 돌봤고 당시 소련군의 실세 스텐코프 장교의 눈에 띄게 되었죠. 스텐코프는 턱에 혹이 있었대요. 근데 이 혹이 오리알만해서 컴플렉스였나봐요. 이를 눈치챈 이인국은 스텐코프에게 성형수술을 제안했고 스텐코프는 그의 제안에 흔쾌히 하라쇼 라고 답합니다. 물론 실패하면 총살이라는 각서를 받긴 했지만요. 죽느냐 사느냐 일생일대의 순간에 놓인 이인국. 저라면 엄청 떨렸을 것 같지만 그는 자신의 의술을 믿었습니다. 그는 제국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외과 전문의였으니까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친일에서 친소로 갈아타고자 마음먹었던 거죠.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자신의 외모에 반해버린 스텐코프는 이인국을 껍빗단리라 부르며 극찬했어요. 자신을 건 도박에서 승리한 그는 이때부터 스텐코프의 신임을 받으며 빼앗겼던 회중시계를 돌려받은 건 물론이고 감옥에서도 풀려나 바깥 생활을 하다 못해 소련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들 원식이를 모스크바에 유학까지 보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인국의 친소 활동은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6.25가 터져 소련이 평양을 떠나자 유엔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곧이어 중국이 참전해 1.4호 때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내는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로 끌려가 병사했고, 소련으로 간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으며 이인국은 결국 딸만 간신히 데리고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의 손에 쥐어진 건 달랑 참진기 하나와 회중시계뿐. 드디어 권선징악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이게 웬걸, 이인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뭔 놈의 기회가 이인국한테는 이렇게 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참에 친소에서 친미로 전향해 자신의 의술로 서울을 호령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종합병원을 세웠으며 이번에는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버렸어요. 이후 이인국은 승승장구합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었지만 그 대신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아내와 아이가 생겼고, 미국으로 유학간 딸은 미국인 교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자신 또한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말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압권입니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허무하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뉴스 보면 자주 등장하잖아요. 토착외구, 친일청산, 독립운동가 등등. 한국의 현실이 지금 이렇죠. 각설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다루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인국은 왜 기회주의자가 되었는가? 기회주의자란 뭘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기회주의자를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용 작가는 껍빗단 리를 통해서 이인국이란 인물이 바로 정형적인 기회주의자라 밝혔죠. 그럼 이인국에게 이로운 건 뭐였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바로 이 부분에서 위화감을 느꼈는데요. 이인국이 나라를 팔면서까지 원했던 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고 자신의 의술을 인술이 아닌 오직 돈벌이용으로만 사용해왔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정작 자신이 왜 돈을 원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이란 건 많으면 좋은 거니까 맹목적으로 일단 모으고 보는 느낌이랄까? 그걸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삶에 대한 꿈과 목표 자체가 아예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면 이인국이 친일에서 친소로 전향할 땐 살기 위해서였죠. 감옥에서 늙어 죽으니 차라리 목숨을 걸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했던 게 스탠코프의 혹 수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술에 성공한 뒤로는 그저 살던 대로 삽니다. 그니까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대단하긴 한데 왜 살아야 하는지는 모르는 느낌이랄까. 자신의 삶에 대한 지향점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럼 돈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인국이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애초에 원하는 게 있기는 했을까요?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이인국은 나라를 팔거나 사상을 바꾸지 않아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머리가 너무 좋았잖아요. 제국대학 수석 졸업, 모국어를 제외하고도 3개 국어 능통, 사업수완도 좋아 병원비를 곱절로 받아도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였으니 굳이 기회주의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제가 이인국이라면 괜히 기회주의자가 되었나? 라며 후회했을 것 같아요. 친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했으니까요. 아무튼 이인국은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일본, 소련, 미국 등 강국이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이것만 보면 기회주의자가 맞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립심을 잃게 되었고, 이는 결국 이인국은 기회자라기보다는 그냥 겁쟁이에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누구나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회를 원하고 내면에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인국처럼 자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광용 작가도 독자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그려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